촬영장은 말로 하는 전쟁터야. 한번 메이크업 실장님이 나한테 어떻게까지 했냐. 근데 부작용이 진짜 너무 심해. 원장님 저 이거 어떻게, 이게 뭐예요? 이거 집착을 하게 되는 거야.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에서 간호를 공부하는 요가 강사 오원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우를 제가 준비하면서 했던 이 외모 관리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배우를 하는데 외모가 뭐가 중요하냐, 연기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전 좀 생각이 달라요. 그거에 대해서 좀 할 말이 많지만, 근데 이게 꼭 배우랑 관련이 안 되더라도 제 어렸을 때부터의 까르마가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유치원에서 가장 이제 예쁜 어린이였고, 살다 보면서 외모 칭찬을 너무 많이 받는 얼굴이에요.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좀 집착이 당연히 생긴 것 같고, 근데 이제 배우를 준비한다? 당연히 이 둘이 합작이 되면서 어떤 시너지 폭발을 하게 돼서 어떤 합법적 집착까지, 얘가 왜 이럴까 오늘 없앴어요. 이게 외모 집착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좀 추려서 PT 받은 거, 피부과 시술, 스킨케어를 또 확 바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비밀로 영상 끝나실 때, 초반에 웹 예능을 막 시리즈로 하던 때가 있었어요. 촬영 3일 전부터 일단 소금을 끊었어요. 그리고 하루 전에 한 30시간 이상 금식을 유지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언제 좀 이게 안 좋다, 밤을 새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좀 헬스케지니까 그러한 짓거리들을 좀 하다가, 이게 부작용들이 당연히 있잖아요. 성격이 진짜 안 좋아지더라고요.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항상 라이드를 해주셨는데 당연히 말이 곱게 안 나가고, 그렇게 변해가는 제가 너무 싫으니까. 그리고 그때 마침 배드씬이 포함된 독립영화 제안이 들어왔어서 촬영 안 했으니까 찾아볼 생각하지 마세요. 운동을 좀 해봐야겠다 싶어서 PT를 끊었어요. 처음으로. 저희 집 지하에 헬스장이 있었거든요. 선생님은 고를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PT라는 게. 일단 당장 50회인가를 긁은 거야. 나랑 안 맞더라고. 이제 내가 막 무거운 거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마지막 하나 더 하잖아? 기모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너무 실패를 했네. 무슨 미친 사람이 그거는. 저랑 동갑이었거든요. 기모띠 그런 거 우리 나이 이제 하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선생님,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안 고쳐줘. 말을 당연히 안 듣겠지. 사실 내 말을 왜 듣겠어. 엄마 말도 안 들을 나이인데. 리뉴 할 때가 되면 저희 애기가 곧 태어나는데 조금 미리 결제해 주실 수 없어요? 막 이렇게 해서 몇 번 한 적도 있고. 그 태도가 너무, 운동하려 탁 내려가잖아? 그러면 오늘 뭐 하실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알려줘야죠. 제가 이제 그때는 저는 닭가슴살은 안 먹고 싶다. 그러고 나니까 현님 어차피 몸 안 커져요? 이거 안 먹으니까. 그거 안 먹잖아요. 안 먹으면 절대 안 커지는데? 맨날 이렇게 깐족깐족 거리는 거야. 그때는 미움받을 용기가 없으니까. 그 센터 안에서 선생님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어. 바꾸면 운동할 때 그 사람을 계속 마주칠 텐데 그걸 내가 감당을 못할 것 같은 거지. 그러다가 이제 소개를 받아서 지금 대한민국 연예인들의 반 이상이 다니고 다녀봤다는 한남동의 PT샵을 이제 다니게 됐어요. 거기는 1년 넘게 대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한 6개월 정도 기다려서 간 건데, 이제 가드가 올려진 상태로 거기를 간 거죠. 저는 닭가슴살은 근데 안 먹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선생님이 상담하면서 네, 안 드셔도 돼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그래서 이제 같이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저 스스로가 그 재미를 찾을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한 달 딱 지나고 나서 이제 인바디를 재서 비교를 한 거죠. 처음 했던 거랑. 근데 근육량도 늘고 한 달 만에. 그래서 좀 기분이 좋아 있었는데, 뒤에서 이제 끄적끄적 하면서 혼잣말 하는 진짜 데시벨로 닭가슴살 좀 드셨으면 훨씬 좋게 나오셨을 거긴 한데, 이렇게 말하는 나도 먹어보고 싶잖아. 어디까지 이제 몸이 커지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티칭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저도 개인 레슨 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고, 그 선생님이랑 한 2년 넘게 운동하면서 몸도 좀 많이 변했고, 그때는 몸이 진짜 예쁘기도 했고 사실. 그때 사람 보니까 진짜 다르긴 하다. 그러니까 그때 이 프레임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재밌었어요. 행복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웨이트란 운동을 좋아하게 됐죠. 아쉬운 것도 있었어요. 제가 남성 호르몬이 막 나오는 청소년기에 이거를 접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 몸이 어떻게 달랐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소비를 확 줄이면서 운동도 자연스럽게 그만두고 무조건 살이 빠진다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천국의 계단을 공복에 20분 타시고 마이마운틴 20분 타시고 공복 40분 하시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드시고 그걸 주 3회 살은 무조건 빠져요. 뭐 있다 이러면은 저녁에도 한 번 더 하시면 돼요. 똑같이 40분. 그러면은 빠질 수밖에. 아니 저 정말 확실히 도움을 받았던 방법이라. 빠지게 들려요. 뭐 듣기만 해도 빠지셨어요 혹시 지금? 아니야. 저번 요가 편 들으시고 뭉친 등 근육이 풀린다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피부과 시술은 정말 오래 걸렸어요. 이 선생님을 찾을 때까지. 저는 주치의가 갖고 싶었거든요. 종합적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분. 근데 그게 진짜 어렵잖아요. 유튜브 보고 찾아간 분도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300만 원을 내고 처음으로 튠 페이스를 받은 거예요. 근데 부작용이 진짜 너무 심했어. 그때 너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부작용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를 몇 번 거치다가 드디어 제가 찾은 거죠. 이 원장님은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제가 이제 촬영 이틀 전인가 그런데 여기가 빨갛게 다 이제 우두두두두 올라와가지고 아토피처럼. 근데 한 2군데 퇴짜를 맞았어요. 저희 그거는 안 해요. 다른 구까지 가서 그 병원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런 병변, 간호학도니까 이런 단어 좀 사용할게요. 이런 병변이 있을 때는 현 상태를 진정시키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다시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서 원인이 알고 싶었거든요. 근데 거기 원장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염증이 한 차례 왔다가 떠난 자리다. 염증이 원래 떠날 때 물을 싹 가져가기 때문에 엄청 건조해지고 그래서 가려워지는 거다. 다음엔 좀 이렇게 기미가 보이면 빨리 오셔라. 그때 같이 원인을 찾아보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너무 똑순이잖아 사실. 그때부터 이제 정 주고 마음 주고 돈 주고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원장님이 이제 요가도 좋아하시고 하셔가지고 나중에 좀 친해지고 나서 해주신 얘기가 있는데 그때 제 눈빛이 그렇게 설명을 안 하면 안 나갈 것 같았다. 근데 어떤 시술들을 했냐면 저는 이제 뭐 주사 이런 건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거짓말 할 거야? 채우는 건 안 했어. 스케일링 일단 시작하게 됐어요. 거기 다니면서 3달에 한 번씩 뭐 컨디션이 좀 안 좋을 때 좁쌀이 확 올라올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진짜 한두 달 가고 이랬거든요. 근데 스케일링 싹싹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문신 요거랑 여기 있었는데 요것도 거기서 지웠고 요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싶어요. 안 되겠죠. 뭐 톡보톡스 살짝씩 맞았고 이제 이마 톡스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일단 여드름이 날 때마다 그냥 달려갔어. 뭐 하나 나면 바로 짜고 염증 주사 맞으면 일단 평평해지긴 하니까. 한번 메이크업 실장님이 나한테 어떻게까지 했냐면 이렇게 올라오는 여드름 큰 게 났었던 거예요. 그걸 보더니 계속 이래. 이거 근데 이렇게 튀어나온 건 안 가려지는 거 아시죠? 너무 서러운 거야. 그러니까 여드름 하나에 막 집착을 하게 되는 거야. 우리 애는 제발 성격은 뭔데? 저만 이런 거 같으세요? 사실 포토샵 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포토샵도 다 돈이에요. 장당 얼마 이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애를 위해서 그 돈을 쓰겠어요? 그냥 다음에 더 피부 깨끗한 애를 쓰면 그만이라는 거야. 여기로 또 얘기가 새도 돼? 촬영장은 말로 하는 전쟁터야. 내가 살짝 기가 밀리면 내가 다 뒤집었어. 그런 구조야. 싫어. 촬영할 때 보통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조명하고 카메라 세팅 이걸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 어씨분들을 세워놓고 이 구도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조명을 여기 했다가 저기 했다가 해보는 거야. 그게 40분이 걸릴지 2시간이 걸릴지는 아무도 몰라. 나머지는 그냥 당연한 거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 그리고 자기네가 준비가 되면 1초 만에 나와서 서 있어야 돼.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1초 만에 안 나왔을 때 촬영이 딜레이가 되면 이제 딜레이 되는 게 다 비용이니까 장비 대여료, 사람들 인건비, 시급으로 나가는데 그럼 이제 누가 뒤집어 쓸래? 이 작전이 시작이 되는 거야. 다들 예민해져 있지? 이 무전기로 나와. 모델 왜 안 나와요? 어머님 지금 머리하고 계세요. 이러면 이제 헤어 실장님이 옴팡 뒤집어 쓰는 거야. 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머리를 이렇게 빗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내보내고. 그러니까 사실 퍼프를 안 바꾸는 거야. 모델이 15명인데 빨리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당연히 처음에 옷을 다 컨펌을 하지. 그 다음에 스타일리스트가 다 가져와서 다려놓은 거지. 근데 이제 카메라 앞에 세워놓으니까 초록이랑 초록이 붙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얘 핑크색 옷 없어요? 이 소리가 나와. 근데 그때 내가 기가 약해. 그러면 잠시만요. 저희 사무실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그럼 갖고 오세요. 이렇게 되면 1시간 이제 딜레이가 되잖아. 그럼 이제 스타일리스트가 다 엉팡지게 뒤집어 쓰니까 노련한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렇게 삼지창을 들고 대화를 하는 거야. 컨펌 하신 거잖아요. 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감독님이 예 알겠습니다. 모델 위치를 바꾸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일로 연결이 돼. 아 근데 그 스타일리스트는 일을 못하더라. 걔 때문에 1시간 딜레이 됐잖아. 이 업계에 소문이 쫙 나면 이제 그분이 일을 이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오프라를 좀 받았어요. 아유, 울세라. 울세라를 받았어요. 저는 600샷 정도를 쏘고 싶었는데 원장님이 절대 안 된다. 할 데도 없다 이러면서 300샷으로 제가 또 이제 볼페임 생기기 딱 좋은 얼굴이거든요. 근데 피해가지고 싹 해주시고 한 번은 촬영 뭐 며칠 전인가 이렇게 비립종 같은 게 막 올라온 거예요. 하얀 게. 그래서 피부과 또 당장 달려갔죠. 그래서 원장님 저 이거 어떻게 이게 뭐예요? 이거 어떻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랬더니 원장님이 이렇게 보시고 아 의원님 이거는 거울을 너무 가까이서 오래 보면 생기는 병이에요. 이거는 마음의 병이라서 제가 고쳐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분이랑 이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 맘대로 한 팀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근데 이제 친해지고 보니까 그런 화려한 줄 알았던 피부과 의사의 삶이 보이는 거야. 이제 원장님이 상담도 좀 오래 하는 편이시고 진료도 좀 꼼꼼하게 하니까 빨리 나오라고 혼이 나는 거야. 근데 의사들이 어떻게 혼나는 줄 알아? 이렇게 막 상담하고 있으면 여기 선생님이랑 내가 있잖아. 그럼 여기 사이에 갑자기 와서 서. 그리고 원장님 책상 같은 데를 계속 봐. 실장 언니들이. 그 원장님이 이제 때 되면은 여기 윤곽 보톡스 좀 놔주시고. 근데 원장님이 조금 배운 공감을 하시는 편이에요. 주사 놓으실 때 제일 많이 하시는 대사가 이거예요. 여기 조금 아파요.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원장님한테 스킨케어 하는 방법도 너무 많이 배웠고 스킨케어 성분에 대해서도 진짜 많이 배웠거든요. 그러다가 원장님이 하시는 주닥이라는 스킨케어 브랜드를 알게 됐어요. 병원에 일단 다 그거밖에 없으니까. 원장님 자체가 주사 피부염이 엄청 심하신 분인데다가 철학이 또 있으세요. 그러니까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호구조사 같은 걸 해요. 잘 자는지 잘 먹는지 화장품 뭐 바르는지 다 해가지고 수면을 안 바꾸시면 피부가 안 나아져요. 이렇게 계속 그걸 가르치고 그래서 그분은 실제로 주닥 고객님들을 대상으로 러닝 클래스, 요가 클래스, 잠자기 클래스까지 하고 음악회까지 여세요. 피부를 신경 쓰기 시작하면서 스킨케어를 싹 바꿨죠. 일단 클렌징부터 바꿨어요. 저는 당연히 그 폼 클렌징만 쓰던 남성이었는데요. 선크림만 발라도 폼 클렌징으로 잘 세안이 안 되는 거 남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선크림 막 벅벅 바른 손 핸드워시로 잘 안 지워지는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기름은 이제 설거지할 때처럼 뜨거운 물로 하거나 아니면은 기름으로 지워줘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클렌징 오일보다는 밀크를 좀 사랑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좀 흐르는 것도 싫고. 그 피부과에서 다 밀크를 쓴다? 오일보다 자극이 적어서 그런 거 같아. 그래서 저는 선크림이라도 바른 날은 꼭 밀크를 쓰고 요거예요. 제가 쓰는 밀크. 제가 쓴 거 좀 보여드릴까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큰 용량을 사서 썼어요. 요거 이제 텅텅이들. 얘는 그러니까 피부과에서 쓰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극적인 시술 받으신 분들 편안하게 쓰시라고 만든 거고 처음에 이제 쓰면 안 씻겨 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좀 미끄덩거리고 좀 촉촉하게 마무리가 돼서 그 다음에 닦아봐도 뭐 아무것도 안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장벽에 좀 무리가 덜 가는 느낌이고 모든 건 장벽 싸움이에요, 여러분. 장벽이 무너지면 그냥 건조, 호응도 그냥 지랄 파. 근데 밀크로 클렌징을 바꾸고 나서부터는 이제 스케일링 하는 횟수가 좀 줄어들었어요. 안 해도 될 것 같죠? 혹시 주닥 때문에? 그리고 이 펌프 용기라는 점이 정말 이 똑순이 맞아. 삭삭삭 이렇게 해서 바로 할 수 있다는 게 근데 확실히 뽀드득하게 씻는 게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가 계속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폼 클렌징은 최대한 순한 거를 또 쓰려고 하죠. 얘는 프로폴리스 폼 클렌저인데요. 얘도 펌프, 거품이 그냥 나오니까 얹어서 스악스악 두 번 하고 바로 헹궈내거든요. 이중 세안은 어쨌든 저자극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순한 아침 세안도 이걸로 하고 프로폴리스, 꿀, 그리고 판테놀이 들어있어요. 제가 스킨케어 덕후로서 판테놀 지금 설명해야 될 게 너무 많지만 일단은 비타민 계열이고 재생 보습 진정 판테놀이라고 보시면 돼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이제 뭐 단역 촬영 같은 거 가면은 아침 7시에 모여서 8시에 화장하고 저녁 10시까지 대기를 하는 거죠. 근데 왜 부른데? 7시에? 말했잖아. 1초 만에 등장해야 돼. 근데- 내가 필요할 때. 근데 왜 저녁 10시 시작하는데? 그건 그러니까 주인공들의 세상에서는 스케줄이 바뀌기도 해. 탑스타가 되면 되겠구나. 근데 자꾸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야. 그렇게 해서 새벽 2시에 끝나서 집에 오면 3시 이러니까 그때 솔직히 세수를 어떻게 해. 그럴 때 당연히 못 씻고 자면 이제 다음날 이제 돌돌돌돌돌돌 하면 이제 다 녹아내리는 그 느낌이 너무 쾌감이 있고 뭐 이게 꼭 아니더라도 밀크는 한번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기왕이면 주닥.
피부과 원장님 만드신 거니까 당연히 향은 없고요. 너무 당치도 않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근데 최악의 단점은 뭔지 아세요? 다른 지역에 갔을 때 내가 이걸 까먹고 온 거야. 그럼 어떡할 거야? 보통 이제 올리브영에 가서 바로 사야 되는데 올리브영에 안 들어있어요. 근데 이번에 올리브영 입점이 됐다는 사실. 기획전이 오늘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까 쟁이시면 되겠고요. 세일할 때 사야 돼. 이거 몇 통 쓰셨죠? 나도 한 5통 정도 쓴 것 같아. 아 근데 원장님이 내가 봤을 때 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처음 해보시는 것 같아. 자기도 댓글 이벤트 같은 게 해보고 싶다는 거. 그래서 네 뭐 하세요 뭐 드릴 수 있으면 저도 좋죠 이랬는데 하세요 이제 막 놀려. 아니 이거 3개를 본품을 주겠다는 거야. 10분에게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효소 클렌저까지 해가지고 나는 저 효소 클렌저 없으면 죽어. 난 병이 있더라. 난 진짜. 요즘에 이 호수 클렌저 아주 핫하잖아요. 다른 브랜드 것도 써봤는데 좀 입자가 거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얘는 아예 부드럽게 녹아요. 그러니까 가루가 아니었던 척을 하는 친구고, 제가 이제 배우고 있잖아요, 생리학을. 이 효소가 정말 다양한 효소들이 있는데 효소가 이렇게 단백질이랑 반응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얘도 단백질 분해하고 피지 이렇게 흡착하는, 일주일에 한두 번 브러쉬랑 쓸 때가 많아요. 브러쉬랑 쓰면 진짜 이 껐다 키는 느낌? 난 솔직히 일주일에 5번 쓰는 거야. 괜찮아? 그니까 아 근데 알아 나 뭔지. 그 5번 빼고는 세수 안 하잖아. 너 시집이라는 걸 봐야 돼. 진짜. 야, 세수 안 한다고 결혼 안 해주는 남자랑 살지 마. 근데 일단은 그래요, 저 경락 받았어요. 언제 얘기하나 했다 내가. 2년 정도 받았어요. 꾸준히 받았고, 처음에 주 3회로 시작했다가 주 2회, 1회로 점점 줄여 나갔는데요. 여기는 이제 아시는 분들도 많아요. 들어가시면 벽이 없어요. 다 사인이거든요. 이번에 무슨 영화가 개봉했지? 하면 거기 가면 알 수 있어. 포스터가 다 붙었어요. 포스터에 사인을 하는데 거기 출연진들이 한 3, 4명 있잖아요. 사인 4개씩 있는 거야. 냈다 거길 다니는 거야. 저희 노 선생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고, 거기는 근데 일단 예약이 안 돼요. 저 9월 18일 날 갈게요 이렇게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잠시만요 하면서 네 대기 걸어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시스템. 전날 밤쯤 전화가 와요. 내일 아침 11시 괜찮으세요? 어떻게 가야지? 네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청룡영화제가 있다, 그 전에 3일 정도는 그냥 저는 못 가는 거예요. 저희 노 원장님은 어떻게 시작하시냐면 촬영 있어요? 이렇게 시작하세요. 그래서 없는데요? 이러면 그 말이 뭔지 아세요? 멍들게 하겠다. 너무 아파. 정말 눈물이 계속 나고, 그리고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런 소리가 계속 나는데 원장님이 아이고 되게 좋은가 보네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도 많이 해줬는데 끝까지 받은 친구가 딱 한 명 있었어요.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이런 과정이 들어가 있어요. 깡깡깡. 그 진짜 때리는 거잖아. 나도 몰랐어, 내 몸에서 그런 소리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근데 확실히 이제 얼굴이 싹 쌀알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울세라는 여기를 이제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수직 이동을 하는 거야, 이 피부가 안으로 쭉. 근데 경락은 여기 눈, 코 여기 있죠. 여기 빼고 이 뒤를 종이 접기를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오빠 언제? 어느 순간 존예가 됐어. 그때가 이제 경락을 쭉 받다가 처음 울세라를 싹 세렸을 때 이 얼굴형이, 제가 추구하는 얼굴형은 쌀알이에요. 어느 날 사진을 탁 찍었는데 이 쌀알 잠깐 그 시절이 있었고 그립네요. 그러니까 그때는 안 익은 쌀이었어. 지금은 푹 익은 쌀이. 근데 어쨌든 경락은 확실히 고자극 케어긴 해요. 그래서 경락을 되게 싫어하는 배우분들도 있었어요. 확실히 마찰이 많으니까. 근데 나는 명가에서 받고 항상 그게 싫었던 이유가 받고 나면 무조건 트러블이 올라왔어. 그러니까 피지선을 잘못 건드리는 거지. 이번에 제주도 내려오면서 이 토너를 써보기 시작했거든요. 뭐 시술이나 경락도 그렇고 햇빛을 특히 많이 받은 날, 그 원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받은 햇빛은 그날 처리를 해야 된다. 이제 색소가 되거나 뭐가 되고 이렇게 된다. 피부가 조금 지치거나 햇빛을 많이 받았거나 바다 갔다 온 날은 제가 무조건 했던 건데, 여기다가 이제 적셔가지고, 자료 화면이 나가고 있죠? 적셔가지고 얼굴에 이제 팩으로 얹어 놓는 거예요. 얘는 항산화가 메인이거든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피부를 맑게 해주는 토너고, EGF 얘기 이제 해야 될 때가 됐잖아요. EGF는 성분 자체가 진짜 비싼 성분이고, 이 성분을 발견하신 분이 노벨 생리학상을 받으셨대요. EGF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문신 제거를 하면서 연고로 알게 된 아이예요. 10ml 요만하거든요. 연고 25,000원. EGF는 재생이에요. 시간을 거슬러 주겠다는 거죠. 원장님이 일단 욕심도 좀 많으시고 EGF 이만큼 넣고 막 EGF 이렇게 하는 걸 못 하시는 분이셔가지고 정말 왕창
때려 넣으셨고요. 저번에 보여드렸던 거 다 버리고 새로 모아본 건데요. 이렇게 하면 줌이 돼요. 제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오늘도 이 밑에서 올라오는 광 하이라이터 아니에요. 얘는 좀 이렇게 낫또처럼 늘어나는 느낌이 있어요. 이런 친구거든요. 근데 이게 싹 스며들면 진짜 속보습이 쫙 되면서 재생이 싹 돼. 요거 싹 바르고 EGF 크림으로 막 싹 덮어주면 두려울 것이 없다. 그러니까 사실 이 외모라는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까르마를 어떻게 할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한참 이제 아무리 칭찬이라도 외모 얘기는 하지 말자 이런 무브먼트가 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솔직히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제가 그걸 처음 탁 느꼈던 게 언제냐면 요가원에 매주 수업을 나갈 때였는데 거기 이제 분위기 메이커이신 회원님이 한 분 계셨어요. 끝나면 항상 아 언니 오늘 후을 잘 됐더라, 언니 뭐 잘하더라. 수업 전에 항상 저의 옷차림이라든지 외모에 대해서 칭찬 폭격을 막 날리는 분이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피부가 좋아요? 선생님 머리도 너무 예쁘고 옷도 너무 예쁘고. 내가 엽떡을 먹고 잔 날 내가 봐도 좀 맛이 갔더라고. 근데 조용해 그날 그분이 이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처음 느낀 거야. 내가 맡겨놓은 칭찬이 오지 않자 마상을 입은 거죠. 그래서 다음에 이제 인지를 하고 들어보기 시작하니까 그게 진짜 좀 이상한 날을 말을 안 하시는 거야. 그때 이제 처음 자각을 하게 됐지. 이게 사람을 계속 이렇게 만드는구나. 내가 더 신경 쓰게 만들고 붕어빵을 먹으러 가거나 시장에 가거나 이러면 그 아주머니 분들이 어쩜 이렇게 여자보다도 예뻐 이렇게 하시고 이제 옆에 있는 실제 여자인 내 친구를 보고 약간 그렇지 않아? 막 이렇게 물론 칭찬이지만 그 안에 여자는 예쁜 존재다 이게 들어있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지금 스스로를 예쁘다고 생각하거나 사회에 어떤 예쁘다는 기준에 부합되는 여성이 몇 명이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불행해지는 이 시스템이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칭찬이 진짜 안 좋은 거일 수 있구나를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음 편에는 까르마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까르마가 뭔지,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하고 이걸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는지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이 하나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는 왜 마른 게 예쁘다고 생각하는 걸까? 나는 왜 말라지고 싶은 걸까? 뭐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이런 거에서 차곡차곡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아니 미의 기준은 사실 계속 바뀌잖아요. 지금 아이돌 그 멤버들의 몸매가 한 50년 전만 해도 못 먹고 큰 사람들의 불쌍한 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몸이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 몸인지 알죠, 우리가. 필라테스 레슨에 막 아보카도 스무디도 챙겨 먹어야 되고 그게 부자들의 몸매가 된 건데 어쨌든 미의 기준은 변한다는 거예요. 저희 엄마도 8호학번 뭐 그 세대인데 그 대학교 다니실 때만 해도 얇은 입술이 정말 예쁜 입술이었대요. 도회적이고 세련되다. 입술이 좀만 두툼하면 토인이다 막 흑인이다 하면서 인종차별까지 그렇게 하면서 막 놀림을 받았는데 한순간에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 필러를 넣어서 입술을 두껍게 하는 거는 그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미의 기준은 확 바뀌고 또 바뀔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사회의 기준에 얼만큼 나를 맞추려고 하고 있는 건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촬영 4시간 했어. 나 다음 주에 해부학 쪽지 시험도 있는데. 맞다, 나 토요일 날 매거진 화보 찍는다? 인터뷰 화보. 나오면 매거진이 어딘지 이제 같이 보여드릴 테니까. 이 댓글 이벤트는 더보기란에 남길 텐데요. 원장님이 공주들한테 궁금한 게 있대요. 더 나은 나를 위해 오늘 당신은 어떤 선택을 했나요? 오늘 했던 선택 중에 좀 뿌듯했던 거나 그런 게 있으면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10분 추첨해서 이렇게 본품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누가 이렇게 줘? 다음에 또 주닥에서 그 케어 클래스 또 요가 수업 하면은 여기도 공지를 한번 드릴게요. 양재동에 진짜 예쁜 원장님이 만들어 놓은 그 요가원이 있거든요.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